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일본 분인 한일 가정에서 태어난 23세 이관유라고 합니다. 저녁 일자는 23년도 1월 11일에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공군 제39 정찰비행단 159 정비중대 소속이었습니다. 필승! 네, 보통 공군에서 비행단 소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보직에 따라서 정말 천국과도 같거나 아니면 지옥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항공기 기체정비병으로서 정말 지옥 그 자체를 겪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변 공군인들에게 물어본다면 하나같이 기체정비병은 피해라. 정말 고생한다. 라고들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항공기 기체정비병이 하는 일이 바로 대한민국 상공을 수호하는 그 전투기를 일선에서 정비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육군으로 치면 최전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최전방에서 전투기 정비를 관리하고 전투기의 비행 스케줄을 조율하며 병사들의 정비 업무를 관장하는 정비 진행병이라는 보직을 맡았었습니다. 사실 이 보직이 부대 내에선 가장 바쁘며 업무 시간이 길고 가장 힘든 보직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바빴을 때 하루 16시간 근무를 2주간 했었고 한 달 평균 하루 수면 시간이 4시간도 안 됐었던 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안 갈 수는 있었죠. 근데 그 과정이 복잡하기도 하고 이왕이면 그래도 다녀오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공군에 지원을 했고 그때 당시 입대 시기를 맞출 수 있는 곳이 공군이기도 했어서 고등학교 시절에 땄었던 기계 관련 자격증을 이용해서 기계특기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공군에 지원하실 때는 특기별로 지원이 가능하고 각 특기마다 맡게 되는 보직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기계특기 중에서 가장 힘든 기체정비로 가게 됐습니다. 위의 답변과 좀 이어지는데요. 뺄 걸 그랬다. 결국 안 가는 게 제일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하필 그날 또 비가 왔었고 또 부모님과는 정문 앞에서 헤어졌고 앞에 코로나 방역 때문에 여러 검사하느라 정신 하나도 없고 다시 생각해도 그날의 좀 참담한 심정은 다시 생각하기가 싫네요. 네, 그날 어쩐지 짬뽕이 먹고 싶어서 그냥 중국집에서 처음으로 깐풍기와 짬뽕을 같이 먹어봤는데 이게 참 별로더라고요. 이게 군대 직전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그 집이 맛이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랬었습니다. 네, 마지막 식사 부모님과 같이 했는데요. 사실 부모님뿐만 아니라 저희 여자친구 어머님도 같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래서 맛이 없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희는 입대 후에 바로 가입소 기간이라고 코로나 격리 기간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때 검사 결과가 다 나오고 이제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부모님께 전화드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거의 2주 만이었는데 겨우 2주 만에 그렇게 부모님 보고 싶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많이 울컥하고 애틋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알기론 저 말고는 따로 다문화 가정 친구는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유일하게 다문화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로 부대 내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도 않아서 제가 따로 알아볼 수도 없었고 직접 밝히지 않는 한 거의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저희 부대가 제가 전입 왔을 때는 많은 부조리가 있어서 저도 당연하게 약간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부조리를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딱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 신상 정보도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 외의 부분 제가 다문화 가정이라서 부조리를 당한 것이 아닌 그저 이등병이라서 당한 부조리들이 많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부대에 막 전임왔을 때 가장 부조리가 심했고 가장 힘들었는데요. 대표적인 에피소드로는 전임 오자마자 뭐 침대를 날랐고 마스터님과 함께 방을 사용을 했는데 사실 그 방이 6인실이었습니다. 근데 8명이 이제 구겨져서 살았는데 사실 6인실도 많이 힘든 구조였어서 하루 8명이 살 수는 거의 없는 그런 방이었고 사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부조리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원래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크게 부조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진짜 부조리라고 생각이 들었던 건 당시 저희보다 먼저 온 저희 동기 같은 기수 친구를 선임이라고 속이고 저희한테 이제 그 친구에게 경례를 이렇게 필승 이렇게 직접 시켰는데 그 동기가 그래 이런 식으로 선임처럼 받았다고 그 동기를 왕따를 시켰습니다. 덕분에 그 동기는 2달 동안 흔히 패급이라고 그런 이미지를 완전 달고 살았고 이걸 모두 주도했던 으뜸병사라는 분은 자신과 사이가 안 좋은 다른 부대원과 제 다른 동기 친구가 그 다른 부대원과 친구라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기수열애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수열애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따와 같은 건데요. 다른 선임들도 그 친구에 대해 뭐 경례를 안 받아주거나 말도 안 걸어주거나 뭐 아예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상부에 걸리게 돼서 그분은 다른 부대로 가게 되었고 이 밖에도 다른 부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멸니르라는 부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영화 토르를 보시면 그 토르가 자신의 망치인 멸니를 부를 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는데요. 이 행동을 이제 선임이 했다 그러면은 후임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직접 갖다 대는 이런 방식의 부조리도 있었습니다. 저 또한 50m 이상 떨어져 있던 그러니까 제 눈으로는 거의 보이지도 않는 선임분한테 경례를 안 했다고 밤 10시부터 그냥 다음날 저녁까지 계속 혼나고 제가 이제 정비 진행병으로서 이제 말투를 좀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혼나고 욕먹거나 하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제일 서러웠던 건 제가 이제 청소 시간에 제 배가 아파서 배를 쥐고 서 있는데 마선님 한 분이 제 배를 마구 주무르면서 이렇게 막 자극을 줬고 하지 말아달라고 정말 간곡히 말을 했는데 기어이 한 번을 더 세게 주무르더니 웃으며 엄살 부리지 말라고 하는 그 표정은 진짜 아직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때 정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부대 내 병사 담당해 주시는 간부님께 빠르게 말씀드리고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부대장과의 면담을 직접 진행하시는 게 먼저 진행된 순서입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된다면 1303에 직접 상담 요청을 하시고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 근데 수순을 절차적으로 밟을 용기가 없으시다면 그리고 자신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1303에 먼저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곳에 판단하에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 보직 특성상 전투기의 이착륙과 전투기의 결함 그런 것들과 관련된 그러니까 전투기와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참 많은데 제가 아직 보직을 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대의 주력 전투기인 RF-16은 이착륙이 다소 안정적인 항공기입니다. 근데 그날 갑자기 이륙하지 못하고 긴급 제동을 걸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저희는 이걸 이제 후크 인게이지라고 명시를 합니다. 전투기 배면에 있는 긴급 제동 장치인 후크라는 장치를 3000 psi의 힘으로 내리는데요. 급격한 제동을 거는 방식이 RF-16과는 정말 맞지 않는데 이런 과정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사무실이 완전 혼비백산이 나고 위에 간부님들께서는 전화로 너의 선임 바꿔라
선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변 선임분들은 전부 다 뛰어나가서 상황을 알리러 다니고 저는 막 저 옆에서 전화를 받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자꾸 난리가 났었으니까 완전 저한테 패닉 그 자체였는데요. 당시 인명사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전투기에 이제 큰 결함이 발견된 민감한 상황이라서 상층부랑 실무자들이 전부 모여서 결함 내용을 찾으려고 항공기를 거의 해부에 가깝게 약간 만지는 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대에 같은 기종의 전투기가 추락사고를 겪게 되면서 한 달간 비행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제가 할 일은 이제 없고 남은 군생활 한 달 반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전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행복한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입대 전에는 좀 낙천적이고 무엇보다 도전의식이랑 자신감이 되게 많았는데 다녀오니 너무 힘들고 부정적이고 약간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가 확실히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법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군필이라는 이제 새로운 저의 사회적 지위가 생기면서 자신감이 생기고 또 세상을 보는 법도 다시금 배우게 되는 그런 좋은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엑셀을 정말 많이 다뤄서 엑셀에 관한 건 다 거의 알게 되었고 전화를 받는 부분도 정말 큰 도움이 됐는데요. 약간 상대방 비위 맞춰주는 건 거의 선수가 됐고 청해가 진짜 좋아졌습니다. 자, 사실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전화를 평균 50통 이상, 많으면 100통 이상 가까이 받았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청해가 진짜 좋아졌고 앞으로 전화를 받는 데 있어서는 진짜 전문가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 복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역시 적금 시스템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3대1 매칭 지원금이라고 여러분들의 이제 군 적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정말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적금을 진짜 꼭 40만원, 월 40만원을 꼭 넣으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그 적금을 40만원을 풀로 넣으면 정말 여러분들 나중에 전역하시고 한 2천만원 가까이 지금 월급으로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근무할 때는 그 일병이 52만원 정도? 적금 당시에 40만원이 풀 한도였는데요. 그 40만원을 넣으면 12만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이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어떻게든 살아줬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일병 월급이 60만원이 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장 월급이 100만원. 저는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저는 100만원을 못 받았습니다. 직전에 전역을 해서 배가 정말 많이 아픈데 그래도 더 올라서 군대가 진짜 가고 싶다 라고 말이 나오고 진짜 다 군대를 직접 지원을 해서 갈 정도로 진짜 많이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복무 중에 저희 부대 내에서 많은 민영업체 덕분에 그렇게 막 특별하게 막 생각이 나는 음식은 없었는데요. 어지간한 건 정말 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치킨이 먹고 싶다면 부대 내에 있는 BHC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으면 됐었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면 부대 내에 있는 사설 고깃집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가서 직접 고기를 시켜 먹거나 또 먹고 싶은 다른 음식들도 고깃집에서 해소를 할 수 있었고 분식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부대 내에 또 분식집도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마라탕집은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진짜 마라탕을 정말 좋아하는데 마라탕은 진짜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휴가 때마다 무조건 마라탕은 먹으러 갔었고 제대 후에도 바로 마라탕 먹으러 달려갔었습니다. 제일 생각이 났었던 건 여행을 가고 싶었던 건데요. 근데 결국 못 갔습니다. 막상 그 적금을 깨고 돈이 생기니까 쓰기 아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가면 돈도 많이 깨지니까
그냥 고이 모셔두고 나중에 가는 걸로 생각을 해놨습니다. 지금 기억 그대로 돌아가게 된다면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할 것 같은데 그럴 순 없고, 일단 돌아간 마당에 가장 제가 이득을 보려면 하이브 주식을 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긴 하지만 가장 생각나는 건 그거인 것 같습니다.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군적금은 무조건 꼭 최대로 들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대1 매칭 지원금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꼭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술은 그냥 많이 드시지 마시고 가급적으로 그냥 마음을 비우고 명상이라도 하시는 게 어떠실지. 어차피 가면 다 똑같습니다. 네, 진짜 지독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 시스템을 견디고 어딘가에서 또 묵묵히 일하시고 또 국토를 수호하시는 저희 많은 국군 장병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히어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히어로의 처우를 좀 더 개선을 하고 누구나 히어로가 되고 싶고 히어로를 위해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그런 꿈을 갖게 하는 게 군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대는 좀 더 명예로울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자 같은 경우에는 제 군생활 전리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군생활 잘한 사람만 이렇게 화려하게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뒤에 보시면 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다 저한테 은혜를 입고 뒤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만들어 준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군생활 잘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화이팅! 건승하십시오. 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꼭 다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전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필승!